제일 핵심은 그거죠.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거. 내가 사이즈가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국내에 안 들어온 거를 해외에 찾으면 해외에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게 해외 직구의 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화이팅! 저는 그것도 중요해요. 처음에 해외 직구하는데 제가 한 1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컴퓨터랑 친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린 편이었거든요. 노동사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경험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20년 전에 나는 해외 직구를 처음 했을 때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일단 결제까지 하는 데는 일주일 이상이 걸렸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번역기도 지금처럼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다듬어야 됐어요. 원하는 사이즈하고 그런 신발들을 미국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미국에 뭘 검색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야후라든지 그런 사이트 안에서만 검색을 해봤지 해외 사이트는 뭘 검색을 해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 구글을 알게 된 거죠. 구글에 검색을 해보고 번역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물건을 겨우 찾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니까 앞에 말씀해 주셨던 배송대행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배송대행지의 주소하고 그런 걸 얻어서 거기에서 주문을 해보았죠.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저는 그 상품을 선택하기까지가 오래 걸렸지 막상 선택을 하고 나서는 얼마 안 걸렸어요. 30분? 네, 만에 후다닥 된 것 같기는 해요.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금방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구리님들한테도 30분 만에 해외 직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계속 푸실 건가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빨리 약속 한번 해주세요. 약속 한번 하실까요? 오케이. 제 개인적으로는 맨날 좋을 순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분명히 각각 사장님들만의 사건 사고가 그래도 조금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번에는 보리 사장님이 한번 사건 사고 먼저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사건 사고가 제 개인적인 직구 관련해서요? 없었는데요? 깔끔하네요. 뭔가 사건 사고가 있는 것처럼 나 얘기하고 싶은데라고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사건 사고가 있었던 특공대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건 사고를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막 사고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제가 처음에 직구를 잘 모르고 하던 시절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구매 비용은 사실상 해외 판매처에 있는 그 물건 가격밖에 없었어요. 약간 배송 대행지라는 걸 이용하면은 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감이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내가 사는 제품이 100달러다. 대략적으로 이제 100달러로 환율 계산해서 한 13만 원 정도 되겠구나. 국내에서 그 제품은 똑같은 거를 다른 사람이 팔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국내에서 파는 제품이 14만 원, 15만 원 하면은 내가 해외에서 사는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이용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직구가 더 저렴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에서 구매를 했는데 배송비라든지 중간에 관세라든지 갑자기 추가로 막 돈을 더 내래요. 그때는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결제를 안 하면은 배송을 안 해준다니까 결제를 할 수밖에 없던 거죠. 오히려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 직구를 했는데도 더 비쌌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보를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 직구했을 때는 사장님 같은 경험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영상 보고 나서 해외 직구하면은 그런 사건 사고 안 일어나는 겁니까? 아예 안 일어나진 않겠지만 굉장히 줄여나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이거는 내가 구리님들한테 꼭 이거 얘기 안 하면은 나 오늘 잠 못 자겠다 하는 거 하나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이게 하나만이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15년 전인가 17년 전인가 그랬는데 12년 13년쯤에 제가 무선 헤드폰 하나를 봤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 헤드폰처럼 블루투스를 이용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주파수를 쏴가지고 하는 무선 헤드폰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국내에는 출시를 안 한 소니의 헤드폰이었는데 그거를 구매를 할 당시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리시버라고 하는 그 통신하는 기기만 60만 원이 넘었고 헤드폰만 40만 원이 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미국 이베이에서 이 헤드폰을 세트로 해서 500불에 판매를 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A급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희가 중고 거래를 했을 때 A급이면 이게 살짝 장기 쓰이는 정도를 A급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A급 상품을 500불을 결제를 해가지고 배송대행지로 보내가지고 했었죠. 개인 간의 거래로 해가지고 세금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안 나오고 전자기기다 보니까 관세도 그렇게 안 나왔어요.
당연히 부가세는 내고 그랬지만 거기 안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아까 A급 상품이다 라고 했는데 이 A급 상품만을 믿고 내가 쓸만한 정도는 되겠지 하고 주문을 받아서 했는데 나름대로 금액대가 나가는 헤드폰이잖아요. 그리고 헤드폰들은 귀를 덮는 부분이라든지 머리 닿는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가죽이 해지다 못해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작동은 또 돼요. 판매자한테 한번 말을 했었죠. 이게 상품 상태는 안 좋은데 A급이라고 하지 않았냐, 왜 그러냐 했더니 걔네들 입장에서는 작동이 되면 A급인 거예요. 뭐라고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이베이 쪽에 따졌죠. 이베이도 작동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다. 너희들의 상호 동의하에 거래를 한 거 아니냐. 그냥 제가 따로 그 파츠를 구해가지고 교체를 했었던 그러한 사건 사고가 있었죠. 아사히 사장님은 사건 사고 없으셨어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배송대행지가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제가 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배송을 했던 것 같아요. 직배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커피 캡슐이었거든요. 이 직배송이 배송 포장이 굉장히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받아봤을 때 캡슐 커피가 진짜 다 터져서 가루로 왔어요. 제가 그거를 다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배송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해외 직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니 뭐 장점이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해외 직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를 한번 차례대로 조금 말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특근 사진부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는 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금액적인 거, 또 하나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 일단 금액적인 거는 사실 요새 국내에서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중간에 유통 마진이 껴있게 되잖아요. 국내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거기에 유통 마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정보를 찾으면은 해외에서 내가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없이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이 이제 신상품이라든지 또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색상이 될 수도 있고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제품들을 내가 좀 폭넓게 살 수 있다는 점. 국내에서 이제 파는 신발이 자기랑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한국인의 사이즈와 해외에서 찾는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내가 없는 사이즈를 해외에서 찾는 케이스들이 있고 또 반대로 어느 나라는 그 나라에서만 많이 팔리는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신발을 좀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비싼 신발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는 사이즈예요. 반대로 자기가 발이 너무 작다거나 너무 크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 해외에서는 많이 안 신는 사이즈다라고 하면 또 거기서 또 저렴하게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벌써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긴 했어요. 아마도 보리 사장님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가능하시죠? 제가 직구를 하기 이전에는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굳이 직구의 필요성도 못 느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그 브랜드만의 특성이 있고 한국에서 팔지 않는 상품들, 해외에서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이점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저도 브랜드를 알게 되니까 그 상품이 얼마나 좋고 상품의 질이 괜찮다는 걸 파악해서 직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노롱 사장님은 직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또 오래 하시기도 했고 사장님이 아마도 얘기를 잘 해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짧게 한번 핵심을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권 사장님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핵심은 그거죠.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거. 내가 사이즈가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국내에 안 들어온 거를 해외에 찾으면 해외에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게 해외 직구의 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국내에 없는 제품을 해외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그 말이 맞죠? 그쵸. 사실 저는 해외 직구를 거의 안 해요. 저는 지금 이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저는 국내 제품도 좋아하지만 이제 사장님들은 저랑 좀 다르게 좋은 정보를 통해서 해외 직구를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힘들었다. 근데 이거는 좀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다 라고 했던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알고 있었던 게 많다 보니까 시작 자체는 괜찮았어요. 아까 사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업은 굉장히 외롭다. 혼자서 막 하는데 물건을 막 올려요.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필요로 했었던 것들을 다 올렸어요. 내가 필요로 했던 거지 실제 소비자가 필요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올리고
배우면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을 하면서 올렸다가 하나 두 개씩 쌓이고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쌓였는데 얘네가 너무 허공이 삽질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내 정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당시에 톡방이 있었어요. 이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톡방에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이 다 질문만 올라오더라고요. 내 질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겸 한번 답변을 해주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내가 답변해준 사람들이 다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만 또 안 들어와. 거기서 많이 힘들었죠. 지식과 사업과는 좀 별개고 맞습니다. 내가 알려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또 잘 안 되고 있으면 그게 상당히 좀 그쵸.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든 점이 따로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부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매출이라는 거는 사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월급처럼 일정하지 않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겠죠. 내가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고정적으로 또 들어오는 수입도 있었고 솔직히 저는 매출이 떨어진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니었고 반대로 매출이 막 많이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막 기쁘진 않았어요. 그 마음이나 힘든 거는 그냥 거의 일정하게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평정심이 좋으시네요. 그쵸. 이것도 배워야 돼요. 아사히 선생님은요? 저는 솔직히 모든 일에 안 힘든 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상황은 힘들었지만 뭐든지 노력을 하면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구매 대행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나만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세상에 못할 건 없습니다. 사장님은요? 아직 8개월밖에 안 됐지만 힘들었던 거, 포기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난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고요. 힘든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과 내가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도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게 조금 어려웠지. 그 외에는 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자꾸 혼자 하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매 대행 사업이 혼자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채널톡 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카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거나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듣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만나는 동기들, 파트너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분들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옆을 지키고 있을게요. 우리도 지금 구매 대행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도 구매 대행에 도전을 하셨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포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꼭 의지가 없어야만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정말 초반에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분들 봤을 때 이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2달, 3달, 4달 지나고 이분들이 점점 톡방에서도 안 보이고 연락이 안 닿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스로 거기서 이제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체력,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다 보니까 그거를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페이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초반에 다 써버려서 그냥 방전이 돼버리고 만 거죠. 사실 쓰러지지 않고 느리게 쭉 가는 거는 비교적 쉬운데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버리면 다시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약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둘 다 이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똑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솔직히 좀 다르거든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나는 천천히 진행을 하고 싶어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시작했으면은 3개월 안에 내가 성과를 내야 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좀 이렇게 4명이 모인 이유가 아마도 많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예를 들어서 뭐 특공대 사장님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네? 보리 사장님이나 노동 사장님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고 저는 일단 시작한 거 한번 불 한번 질러보자 라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분이 보셔도 정보 도움이 되겠네요. 그쵸. 저희가 또 4명이 다 다르니까 누구 한 명한테만 얻을 수 없는 정보들도 다른 분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영상에서 나는 약간 이런 캐릭터가 될 것 같다 라는 거를 간략하게 마무리 정도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노동 사장님부터 아마도 저는 우리 구리님들한테 약간 이런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라는 거 있으면은 간략하게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정 캐릭터가 된다기보다는 질문들에 대해서 거의 답을 해주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라든지 법적인 거는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업에 관련된 혹은 해외 직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노롱 AI가 되는 거네요? 오, 잘 우리 투구 사장님은 어떤 캐릭터로 가실 건가요? 저는 이제 계속 달리기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러닝메이트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말처럼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부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롤모델처럼 또 같이 갈 수 있는 또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우리 보리 사장님은 어떤 캐릭터로 우리님들에게 다가갈 건가요? 캐릭터로 다가간다는 것보다는 우선은 사실 제가 경력이 제일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조금 더 공감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굉장히 기대감과 설렘 가득하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사업하는 한 명의 파트너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같이 사업하는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빨리 질문해주세요. 말해봐요. 와,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저는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아무도 저한테 질문 안 주시는데, 저는 약간 여러분들의 킹스맨이 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왜냐면은, 최대한 좀 젠틀하고, 좀 명확하고, 조금은 우리 구리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가겠지만, 저는 이거는 또 해외 직구 정보가 됐든, 내가 무슨 구매 대행 사업이 있든, 결국에는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100% 날릴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이 세 분과는 다른 이미지로 우리 구리님들에게 매력을 또 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벤져스! 또 봐요!